국방부 관계자 대통령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당연하죠.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국회 계엄군들이 숫자가 굉장히 중대병력도 안 되는 숫자가 갔어요. 저건 보니까 아마 적어도 190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 대표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오늘 그 계엄령 선포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의 계엄령은 네. 제가 이제 국회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뭐 종북 좌파들이 네. 뭐 국회를 다 에워쌌고 그리고 국회 여의도 주변이 네.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네. 이 좌파들이 차를 다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차벽을 세울 수 없게 이미 국회 차량들이 다 택시라든가 또 그다음 택시 아니라 그 일반 차량들이 국회를 에워쌌어요. 경찰이 차벽을 세우기도 전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자마자 느낀 게 이거 정보가 샜구나. 그러면서 이제 좌파들이 와갖고 담을 막 넘어가고 뛰어가 뭐 부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회관 정문을 계엄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은 담 넘어서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이거는 정보가 샜어요. 정보가 샜다. 정보가 새서 네. 군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긴박하게 네. 계엄령 선포를 했고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가 지금 국회가 불능화되고 있다. 그렇죠.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네. 뭐 대통령의 말씀은 네.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하고 네. 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네. 11시에 계엄령이 발동이 됐고 대통령이 거의 이제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계엄령을 이제 선포한다고 내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이게 좀 애매했다. 네. 모든 작전이라는 게 새벽 4시에 네. 진짜 국회가 다 비고 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선포하고 국회를 에워싼 다음에 긴급하게 이걸 속전속결로 하고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의결이 안 되거든요. 네. 국회 들어올 수 없게 한 다음에 현장에서 네.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면 되는데 네. 이미 정보가 새갖고 국회 안에 네. 거의 20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다. 네. 더 하나는 한동훈이가 수상한 거죠. 네. 계엄령 발표하자마자 입장을 냈어요.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한다. 참나. 이제 그리고 한동훈이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났네.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거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그 영상 띄워주세요. 저 이재명하고 둘이 지금 악수하고 있네. 예.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네. 결탁했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이 궁지에 몰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을 했고 그 이후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 20억이 터지면서 네. 지금 압박하는 상황이 강도가 낮아지고 네. 냉각기를 갖자고 하면서 서로 지금 이제 타협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아마 진심을 다해서 오늘 계엄령 선포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선가 정보가 샜다. 특히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대통령실에 한동훈 뿌락지들이 있고 간첩이 있고 민주당 뿌락지가 있다. 네. 너무 허술했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와서 네. 이 현장 상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이거는 계엄령을 발동하기에는 네. 너무 허술했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결국 정보가 샜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 원래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들의 이 좌파 우파의 성향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이재명이 받은 표가 1614만 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은 1600 이제 선표인데 원래 우리가 방송할 때부터 계속 강화운동하면서도 지금 국민의 절반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종북 세력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각오를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의 이 계엄령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 발이라도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에서 이제 77조 1항 그리고 5항에 따라서 계엄령 해제를 국회의원 제적 과반도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해제를 아직 선포하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 당연히 뭐 해제할 것 같으면 뭐따라 선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계엄령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냐, 또 하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단결할 것이냐,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단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계엄령과 함께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탄핵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전국은 이제 대혼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무엇보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천만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각오하고 있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들어보면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건 자시하지 않겠다 이제 계속 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계엄령으로 나타났는데, 아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그냥 올라가란 말이에요. 북한으로. 북한 가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내용을 함축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고, 맞아요.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정권과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애국 세력뿐이 없다. 여기에 저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래서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게 실패로 볼 것이냐. 대통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크게 끌고 가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탄핵이라는 폭풍을 맞고 계엄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혁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냐. 바로 그거는 대통령과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 특히 목사님의 결단에 따른 것이죠. 아니 뭐 우리가 사실 원하는 바가 결국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자고 우리는 조중동에 공개적으로 광고를 계속 냈잖아요. 이것이 실현된 것이 오늘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조금 우리가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죠, 당연히요. 근데 오늘이야말로 대통령이 정말로 정상적인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고 속이 시원하게 해주신 것이고,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대통령은 이 국민들에게 싸워야 된다,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 안에 앉아가지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민주당은 벌써 다 나와서 차도를 막고 국회에 경찰차 진입을 막고 뭐 정문을 때려부시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 보수 우파 국민의힘은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대표로 있는데 먼저 대통령의 의중을 꺾어버리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여당은 바로 광화문 세력 뿐이 없다. 천만 조직뿐이 없다. 이걸 또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동훈하고 국회의원들 그 정치가들 있잖아요. 뭐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자세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대통령의 이 그 포고령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선 한 발도 물러날 수 없고 어차피 국가를 새로 정돈할 때가 왔어요. 지금 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고 우리는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을 했는데,
새로 정돈해야 될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러면 맞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네, 이재명 주장대로 한다면 이재명이 주한미군 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대기업 해체. 이걸 누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의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네. 지금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이들의 통일 전략은 바로 연방제다. 연방제는 적화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빠진 게 오늘 계엄령 선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채워 나가야 되겠지만 내일 또 중요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 내일 이제 이 좌파들이 이 한동훈이죠. 네.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이 총 집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한동훈이 이 새끼가 또 이제 대통령 욕을 할 거란 말이죠. 국민의힘을 집회를 못하게 해야지. 집회를 쳐버려야죠. 국민의힘을 집결해요. 국민의힘을 한동훈이 말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쳐버려야 돼요. 그렇죠. 떠들지 못하게. 그렇죠. 일절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자, 뭐 어차피 근데 내일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모인다는 거거든요. 아니 모이겠지요. 어이가 없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계엄령 상황에서의 경찰의 태도입니다. 지금 국회를 때려 부시고 그 정문에서 난동을 피우는데 한 놈도 현장 연행된 놈이 없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조금 전에 그 포고령을 내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지금 여의도에 차량이 없어서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하 세상에. 네. 어쨌든 뭐 우리가 기다렸던 바니까 우리 이 혁명을 우리는 뭐 반드시 뭐 이길 수밖에 없고 대통령 한 사람이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계속 또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고 앞으로 목사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이지만 건강하시고 더 힘을 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국 내가 10월 3일 날 2019년 가운을 입고 그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재호 장관님이 사회를 하면서 하는 거 그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때에 사실은 이게 결정 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김해 120일 동안 문재인 하야를 제일 앞장서서 각종 속복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하면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고 오늘 해방 이후에 최대의 인파를 모을 수 있는 이 집회를 하게 된 원동력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대표이시고 한기총 회장이신 정가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재인 탄핵 비단국민회의 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를 추천합니다. 정가훈 대표를 오늘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00만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 첫 번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린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법을 이 시간에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는 사람은 손들어 주십시오.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건방지게 자식이 말이야. 두 번째로 문재인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손들어 주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탄핵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러므로 저 개자식들이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완전히 석방할 것과 다시 원대 복귀시켜 단 하루라도 자리에 복귀시켜 스스로 명예 은퇴할 것을 결의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를 석방한다. 서울구치소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전 국민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당장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시킨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주사파 세력인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이 50만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제 홍위병으로 둔갑하여 촛불시를 통하여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때 내가 내전 이야기를 했잖아.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없습니까? 통과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는 국내용보다가 더 큰 국제용입니다. 불란서 68 혁명의 주제가 되었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간 안에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추종한 자는 처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언론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이 시간부터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여기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떠들었던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의결합니다. 군인, 국군, 경찰, 공무원, 법원, 이 모든 단체들은 정중동을 하시고 경거망동하게 계엄령에 참여하거나 하실 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할 것을 선언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어찌요? 통과했습니다. 네, 선언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라고 하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의결합니다. 일곱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을 시킨 주사파 언론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앞으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든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자리가 KBS가 3,000명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홍위병들이 촛불 모인 것을 200만 모였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없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러한 언론들은 처벌할 것을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7번째, 8번째. 자, 이 법은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케 했던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활동하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자들이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행위를 해서 대기업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자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노동운동을 정지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자, 역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어느 나라에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다 루스벨트 공항 다 있는데 이승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먹고 살라고 바빠서 이승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한 사람이 돈 10,000원씩을 내면 5천억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여러분 동의하셔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동안에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역시 통과했습니다. 자, 심각한 법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완전히 남노당 박헌영이가 나라를 틀어주는 것을 보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전향하라. 다시요. 전향하라. 전향하라.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으로 가랍니다. 가라. 따라서 가라니까. 가라. 계엄령 싫은 놈들은 가란 말이야. 북한으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이주하는 이주법을 여러분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가란 말이야. 북한으로. 동의해 주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미국의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만, 그리고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이 모든 것을 틀어진 그 바로 통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세계
GNP 5만 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로마가 캐톨릭의 바티칸을 저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